안녕하세요. 지금 행복하지?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삶에 작은 행복과 큰 변화를 선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의 지혜,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행복을 찾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먼저 말했다가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 먼저 말했다가 크게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먼저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의도라는 것은 그저 내 생각일 뿐 상대에게는 나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에게 먼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긁어부스럼 만드는 말하지 마라. 이런 데서 말하는 게 처음이라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라고 내가 잘못하니 받으며 먼저 모자란 부분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어떤 일에 자신이 없을 때 종종 이런 말을 미리 하고 들어간다. 상대가 내 실력에 실망할까봐 걱정될 때도 상대의 기대를 낮추려고 이런 말로 미리 예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굳이 뱉을 필요가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상대는 모르고 지나갔을 일들이 외로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괜히 먼저 말해가지고 상대가 더 의식하게 만든다. 그 일을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중간에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놀라고 처음인데 왜 이렇게 잘하냐서 칭찬과 함께 인정까지 해준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다 된 밥에재를 뿌릴 필요가 없기에 이런 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라물이 철저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불안함이나 겸손을 이유로 스스로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준비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런 인식을 한번 형성하면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음 만난 인상에서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며, 이는 심지어 작은 실수에도 불필요하게 주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나 경쟁 상황에서 자신의 약점을 먼저 드러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스스로 언급한 단점을 이용해 비판하거나 공격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시장에서 흥정할 때도 자신의 한계나 예상 가격을 먼저 밝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에게 무기를 넘겨주는 것과 같으며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카드를 모두 드러내는 순간 협상의 기회는 사라지고 상황은 상대방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강단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강점을 부각시키며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나 계획을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자주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자신의 패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호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미숙함이 부족한 점을 미리 강조하는 대신 일을 끊는 후에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같은 내용일지라도
상대방은 놀라고 칭찬과 인정을 해주며 단점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남을 비난하는 것부터 말하지 않는다. 운전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너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라며 아내가 차를 긁어 먹었을 때나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이런 비난의 말부터 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내 못한 것부터 비난하기에 그 상황도 수습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인심도 잃기까지 한다. 자녀가 열심히 집안을 청소했는데 여기도 닦았어야 아내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간니 영 별로 내라고 말하면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청소한 것이 자기 눈에 성에 차지 않고 지저분한 곳이 눈에 들어오니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단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그것부터 말해버린다. 사랑하는 아내가 해준 음식도 지적할 점만 찾게 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살펴보면 인간이란 원래부터가 이익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기에 보다 좋은 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다. 상대가 열심히 했어도 우리는 손해에 민감하고 부족한 부분부터 보인다 하지만 이는 내 마음부터 우선하는 행동으로 인간관계에서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나보다 먼저 상대를 려하는 것이다. 그릇이 깨져 상대가 다쳤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 상대의 노력을 먼저 생각하고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옳은 태도인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말부터 을수록 상대는 상처가 깊어지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해, 또 비난하는 말부터 듣게 되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할 의욕도 잃게 된다. 그렇기에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려면 남이 못한 것부터 말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상대를 먼저 살피는 말 칭찬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명심하라. 남을 지적하는 말일지라도 예의 바르고 공감하는 태도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만 상대를 칭찬하는 말일지라도 예의 없이 냉소적인 태도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사람을 대하라. 자칫 상대방을 비난하기 쉬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말 한마디에 조금 더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더 크게 발전한다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말의 내용과 말투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라.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상대방의 노력이나 성과를 먼저 인정하는 길로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라. 세 번째,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결코 하지 마라. 아무리 상대에게 조언할 것이 눈에 보이고 상대를 위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상대가 요청하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삼가는 것이 좋다. 이런 행동은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그저 본전밖에 안 되거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 하라며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원인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갇혀 있을 경우에 흔히 나타나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오만한 마음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맞는 말이 아니다. 사람인 이상 모든 것에 정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답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맞는 것, 틀린 것의 개념은 정말 어렵다. 내가 살아온 인생과 관점은 한 인간의 삶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를 전부로 착각하여 남에게 조언하게 되면 그것은 쓸데없는 훈계나 오지랖으로 번진다. 사람들은 나이나 경험 등에서 차이가 날 때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 실수를 한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있다는 거만한 생각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지만이 모든 것은 내가 틀린 것일 수도 있다.
상대는 상대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내가 해줄 조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관점과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라도 서로의 생각과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조언이라도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특히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고 관계에 금이 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하고 싶을 때는 먼저 certainly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공감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듣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상대방은 더 신뢰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정말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그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의 마음가짐을 확인한 후 조언을 시작하면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비난이 아니라면 칭찬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험담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말은 쉽게 퍼지고 내가 했던 말은 결국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달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섭섭했던 점을 제3자에게 토로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부정적인 뒷말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번 반복되면 결국 남을 험담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미지 문제를 넘어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언과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요청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난이나 험담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신중함을 갖추는 것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될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말의 힘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뒤끝 없는 깨끗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에 어지간 남의 얘기를 할 때는 긍정적인 주제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남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삼가라. 5번째 부탁을 함부로 절대 하지 마라. 타인에게 베풀지도 않으면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상시 남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못 들은 척 모른 채 하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도 지키지 않은 차에 자기 이익부터 요구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부류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상황만 급하고 남의 상황은 신경 쓰지도 않으며 그저 눈앞에 놓인 자기 것만 보는 경향이 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가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무언가를 베푼다고들 말한다. 설령 베풀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후에 그때가 되어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이치에 맞는 행동이다. 타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생활 수칙 중 하나이고 함부로 부탁을 하는 것은 신뢰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와 호의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평소에 도움을 베풀거나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할 때만 다가와 부탁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후에 내가 하려는 부탁이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중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부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대처할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부당한 부탁을 거절할 땐 선을 그으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어거지로 들어주려 하다가는 부탁도 못 들어주고 감정을 상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것 같다면 반드시 선을 긋고 명확히 거절하라이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단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된다.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부탁하는 경우 자신이 요구하려는 것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생각하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데 억지로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는 피하되 필요에 따라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한다면 관계는 한층 더 성숙해지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관계를 쌓아간다면 처음에는 어렵게 보였던 부탁도 자연스럽게 들어줄 수 있게 되고 상대방과 깊은 신뢰를 쌓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저 전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느낄지 고려해야 합니다. 말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성급한 말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신뢰를 쌓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항상 적절한 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을 신중하게 고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태도만으로도 우리의 대화는 훨씬 더 건강하고 진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신뢰는 단순히 말로 풀 수 없는 깊은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늘 상대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진심 어린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함께 알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